안녕하세요. 캐나다 정반장 영어의 정반장입니다. 자, 오늘 단어 공부 3탄 들어갑니다. 오늘 단어 예문에 좀 제 신문에서 가져온 긴 지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글 읽는 연습 함께 병행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단어 공부 3탄 들어갑니다.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자, de facto라 합니다. de facto. 두 번째 실러블에 강세가 있어서 de facto라고 하고요. 의미가 이제 사실상의라는 의미입니다. John was in de facto relationship with Susie for 22 year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명사구가 이렇게 있죠. 이해되시나요? 전치사까지 넣어서 전치사구를 따지면 in a de facto relationship 이라고 되어 있고요. 전치사구가 두 번째 또 있죠. with Susie 그리고 또 다른 전치사구 하나 for 22 years 되어 있습니다. 해석을 하면요. 자, 저는 수지와 22년 동안 자, 사실상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사실상 관계에 있었다라는 말이 되죠. 이해되죠? 무슨 말이에요? 뭐 사실혼 관계입니다. 우리말로 뭐 그런 말 씁니다. 그죠? 공식적으로 뭐 서류상에 이제 부부로서 뭐 약속이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치 그렇게 보이듯이 그죠? 어떤 관계를 가져왔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자, 그러니 그런 의미의 de facto라는 것이 사실상의 하는 말입니다. 예문 하나 더 볼게요. 자, 신문기사입니다. 그죠? There has been a de facto ban on Russian oil 했습니다. 자, 당연히 이거 has been이고요. There has been a de facto ban 했으니까 여기 명사구 보이시죠? 요만큼이 명사구입니다. 그죠? 그러니 사실상의 금지가 있었어요. 자, 뭐에 관한 금지입니까? on Russian oil 했습니다. 러시아의 그죠? 석유에 관한 사실상의 금지가 있었습니다. 언제 이래로? since 그죠? the invasion began 했습니다. 그 침략이 그러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로 향한 침략이 시작된 이래로 러시아산 기름에 대한 그죠? 사실상의 금지가 있었죠. 다시 말해서 그죠? de facto ban이라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선언을 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그죠? 러시아산 석유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해됩니까? With the most of the country's supply sitting unsold 했습니다. 자, 여기 그래머 어려운 거. 왜 어렵습니까? with 때문에. 자, with 다음에 나오는 동사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with sitting이에요. 전치사 다음에 뭡니까? 동사가 오기 위해서는 동명사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동명사 앞에 뭐가 있습니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관계 이해되시나요? 그러니 자, the country's supply. 여기 대명사 보이죠? the country가 어딥니까?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공급의 most입니다. 대부분이 sitting unsold. 팔리지 않은 채로 앉아 있는 채로 앉아 있었으니 그죠? 앉아 있으니까 러시아 오일에 대한 암묵적인 그죠? 사실상의 금지가 있어 왔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요 부분 이해하시려면 저 정반장 강의 저 with 해놓은 거 있죠?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 갈게요. given 했습니다. 무엇으로 보입니까? 의미가 그죠? 주어진이라는 형용사도 가능하지만 지금 given이 전치사로 사용될 때를 지금 얘기합니다. Given his age, he's remarkably active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Given his age 했으니까 그의 나이를 고려할 때 이런 말이죠. 그죠? 고려할 때 he's remarkably 그죠? 부사 나옵니다. active 했으니까 요럴 때 apostrophe as는 뭡니까? s는 is입니다. 그죠? 그는 정말로 아주 놀라울 정도로 활동적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Given her interest in children, teaching seems the right job for her 했습니다. 그죠? 자, given her interest in children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 자, interest 다음에는 그죠? 어디에 대한 관심 혹은 어디에 관심이 있다 했을 때 항상 뭡니까? in이라는 전치사가 뒤에 옵니다. 그죠? 그래서 해석을 하면 자, 요런 느낌이 됩니다. 그죠? 아이들에 대한 그녀의 관심. 이해됩니까? her interest in children 했으니까 아이들에 대한 그녀의 관심. 제가 in을 요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뭐뭐에 대한 하고. 그죠?
왜냐하면 in children이 전치사구니까 형용사니까 당연히 그냥 형용사스럽게 문맥에 맞게끔 해석하시면 돼요. Teaching seems the right job for her 했으니까 가르친다라는 것이, 그죠? 가르치는 것이 그녀한테는 딱 적합한, 알맞은 혹은 딱 맞는 직업인 듯 합니다. 이해됩니까? 여기서 명사구 the right job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그냥 딱 맞는 직업 요 정도로 이해를 했고요. 그죠? 괜찮겠죠? 왜냐하면 right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올바른 하는 뜻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올바른 일. 그러니까 그냥 딱 맞는 거다라는 의역을 살짝 했고요. seems 다음에, 여기 지금 seems 다음에 to be를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Teaching seems to be the right job for her 하셔도 괜찮고요. 근데 이렇게 to 뒤에 비동사 이렇게 생략이 종종 된다라는 거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갑니다. They were to meet at a given time and place 했습니다. 자, 똑같은, 기본적으로는 뭡니까? 똑같은 기분인데 이번에 이거 전치사입니까? 아닙니까? 그부터 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항상 그래머를 우리가 배우는 것은 주어진 문장을 놓고 그래머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죠? 그러니까 주어진 문장에서 내가 어떤 그래머를 선택해서 이걸 이해해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지 라는 것을 아셔야 돼. 그래머를, 문법을 공부한다는 것이 그잖아요. 나한테 정확성을 주는 거예요. 그죠? 여기 딱 보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 At a given time and place 하면요, 이거 기본이 전치사 아니죠. 당연히 얘는 뭡니까? adjective, 형용사입니다. 왜요? 하면 하고 명사구 사이에 들어갔잖아. A happy boy 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 이때 그러면 기본은 의미가 뭡니까? 라고 말하면 뭐뭇을 고려할 때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고요. 형용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어진 이렇게 해석하셔야지. 주어진. 이해됩니까? 수동태에서 be given 했을 때 무엇이 주어지다 했을 때 이거 문장 기억납니까? 이거 하나만 하고 지나갈게요. 자, 요 사형식 문장 기억납니까? I gave mom an apple 했습니다. 자, 요거 의미 뭡니까? give의 과거형. 나는 엄마에게 사과 하나를 줬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형식이라 했습니다. 자, 사형식이니까 이게 수동태를 만들 때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해요. 그죠? 이것도 기억하시나요? 다 적어 볼게요. 자, 능동태를 수동태로 만들게 해서 이것이 이렇게도 바뀔 수 있고 이렇게도 바뀔 수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자, 여기 보시면 was given이에요. 그죠? 둘 다 똑같은, 이제 외관상으로는 똑같은데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다르죠. Mom was given an apple 했을 때 was given은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와 똑같은 말이죠. got 하거나 과거니까, 혹은 received랑 똑같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타동사로 무엇을 받다의 의미죠. 기억납니까? 자, 밑에 거 볼게요. An apple was given to mom 했어요. 그죠? 그런 사과가 was given, 이때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 뭡니까? 자, 뭐뭇이 주어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수동태를 얘기할 때, 비동사 pp를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죠? 수동이 되는 거죠. 능동적인 단어가 수동이 됩니다. 뭐뭇을 주다라고 말하면 주어가 행하는 거니까 능동적인 단어입니다. 그죠? I gave mom an apple. 내가 엄마한테 사과 하나를 줬어. 능동적이죠. 왜? 주어가 주는 행위를 하니까. 근데 밑에 걸 보세요. An apple was given to mom 했어요. 그러면 사과 하나가 자기가 막 줍니까? 사과가 아니잖아요. 사과 하나가 was given, 주어졌어. 누구한테요? to mom 했습니다. 엄마에게 주어졌어요 그랬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was given이 뭐뭇을 주다라는 give가 의미가 뭐뭇을 주다였는데 비동사 pp 하면 뭐뭇이 주어지다 라고 의미가 된다라는 거. 이해되죠? 그럼 생각을 해봐요. 지금 비동사 뒤에 given이 뭡니까? 형용사죠. 왜? 비동사 뒤에 오는 게 형용사니까 되게, 그죠? give, gave, given 해서 우리가 뭡니까? 얘를 과거 분사라 그러죠. given을. 과거 분사로 따졌을 때 우리가 얘의 품사를 뭐라 그럽니까? 품사를 우리가 형용사라고 되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 pp가 되는 형용사를 어떻게 말하죠? 하고 말하면 given 했으니까 was given이 주어지다니까 given은 그냥 주어진 요 정도로 해석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요 연결고리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좀 쉬워질 겁니다. 이해하시기가, 해석하기에도. 여기 mom 했을 때는, mom was given 했을 때는 좀 생뚱맞죠? was given은 이때 뭡니까? receive, 타동사의 의미입니다. 의미를 전혀 180도 바꿔버리죠. 제가 이것을 입장 바꾸기라는
말을 쓰면서 수동태를 했습니다. 여기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요거 지금 처음 듣는 분들 계시면 한번 가서 후딱 듣고 또 단어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저랑. 자, 그래서 주어진 문장 They were to meet at a given time and place를 해석하면요. 요런 느낌으로 해석합니다. 그들은 자, at a given time and place 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주어진 시간과 장소에서 were to meet 했어요. 자, 요런 걸 또 뭐라고 합니까? 비투용법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머에서 언제가 짧은 그래머니까 한번 그냥 슬쩍 한번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예정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뭐 할 예정이에요 라는 표현으로, 그래서 그들은 만날 예정입니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다만 주어진 컨텍스트, 문맥 안에서 해석을 하실 때 이게 항상 예정이 될 필요는 없어. 근데 그거 또 얘기하면 지금 단어 공부하다가 문법 넘어갈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아시겠죠? 가보겠습니다. We can find out how much money is spent on food in any given period 했습니다. 지금 좀 노티스 하셨죠? 알아차리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given을 전치사가 아니라 지금 여기 이제 given이 전부 뭡니까? 형용사죠. 형용사 given을 그냥 같이 그냥 보고 계신 겁니다. 뜬금없이. 자, we can find out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죠? 발견할 수 있어, 알아낼 수 있어 이 소리예요. 그죠? 찾다. 물리적으로 뭔가 두리번거려서 찾는 거는 look for입니다. find out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찾는 게 아니라 뭔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막 인터넷에서 구글링을 해서 알아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찾았다가 물리적으로 나 펜 찾았어 이게 아니라 find out 하면 그죠? 이 펜이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알게 되었어. 뭐 이런 약간 그런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 we can find out 했어요. 우리는 찾을 수 있어. 다시 말해서 알아낼 수 있어. 뭘 알아낼 수 있어요? How much money is spent on food 했습니다. How much money is spent on food 했습니다. 여기 수동태 보이죠? spend가 그죠? spend가 뭐뭇을 쓰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돈이나 시간이잖아. 뭐뭇을 소비하다 하는 의미니까 비동사 spent 했어요. 그러니까 뭐뭇이 소비되다, 뭐뭇이 쓰이다 하는 수동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얼마나 많은 돈이 쓰이는지를 we can find out. 우리는 알아낼 수 있어 입니다. we can find out. 우리는 그죠? 알아낼 수 있어요 했습니다. 가운데 뭡니까? 얼마나 다 많은 돈이 음식에 on food 했잖아요. 전치사 spend 다음에는 on인 것도 알죠? 왜? 우리 저 분사구문 할 때 제가 spend 한번 했습니다. spend 뒤에 보통 뭡니까? 시간이나 뭐 돈이나 오고 그죠? 그 다음에 전치사가 뭐가 온다 그랬어요? on이 옵니다. 그런 어떤 구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정반장 수업 하나씩 차곡차곡 들으면 내공이 막 쌓이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 보면 그죠? 톡 보이는 거지. 오늘 핵심이 어디예요? 여기잖아. In any given period 했습니다. 이 given의 의미가 뭡니까? 여기 있는 거잖아요. 주어진. 자, 어떤 주어진 기간에 기간 동안 하셔도 괜찮아. in을. 자, 얼마나 많은 돈이 음식에 쓰이는지 우리는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또 갑니다. 보니까 구조도 있고 단어도 있고 이거 이제 죽었습니다. 이거 엄청 길죠? 요거 신문기사에 있었던 거. 그때 제가 만족스럽게 설명을 못 드렸어요. 시간에 쫓겨서. 너무 길어질 게 두려워가지고. 자, 먼저 한번 슬쩍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볼 테니까 이게 빅픽처. 그래머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 잘 봐요. There's a ton of uncertainty about buying Russian oil. Whether it's about the ability to close deals given the sanctions on Russia's banking system, or finding tankers willing to go to Russian ports amid shipping dangers in the war zone 했습니다. 너무 빨리 읽었죠? 근데 이렇게 읽었잖아요? 그럼 해석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읽어야 돼. 아시겠죠? 다 읽어놓고 해석을 자 이제 해석할까요? 자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죽습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 읽는 속도가 내가 글을 이해하는 속도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자 해석을 가만히 보세요. 큰 빅픽처는 무엇을 봐야 되냐 하면요. 빅픽처는 딱 이거예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해석하셨죠? 요거는 할만했어 라고 생각하셔야 돼. 왜냐하면 자 there's 했으니까 there is 정도 될 것이고요. 그죠? A ton of certainty 했습니다. A ton of 뭡니까?
a lot of보다 훨씬 더 많은 느낌. 왜? 1톤이면 보통 우리가 개념으로 1톤이면 1000kg이면 되게 무거운 거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 ton of 하면 와 1톤의 그죠?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겁나 많은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there's a ton of uncertainty. 자, 엄청나게 많은 uncertainty. 뭡니까? non-countable noun.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about buying Russian oil. 러시아 석유를 구입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불확실성이 있어요. 됐죠? 여기까지는 해석하셔야 돼. 그 다음에 큰 빅픽처가 뭐냐 하면요. 여기 있어요. whether it's 해놓고요. whether it's about. 자, 보세요. 이게 뭡니까? The ability to close deal. 이게 A고요. 여보세요. 자, 그 다음 어디 갔지? OR 있습니다. OR. OR부터 찾으셨어야 돼. 사실은 요게 B입니다. 자, 문장 겁나 길죠? 생각해봐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여기서부터 기본 이거부터 뭡니까? 이만큼 전치사구 보입니까? 그리고 자, amid부터 이만큼 이거 뭡니까? 전치사구. 그죠? 그럼 B를 좀 더 확장하면 B를 이까지 말해도 되겠습니다. 이까지.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뭡니까? 형용사라서 이렇게 꾸며줘요. 그러면 이제 문장을 자 전치사구인데 자 기본 이것도 뭡니까? 이거 당연히 부사예요. 부사. adverb 부사고요. amid부터 이거 전체 뭡니까? 당연히 얘도 뭡니까? 전치사구인데 지금 부사로 작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읽으셔야 되는 내용은 뭐였냐 하면 이거예요. 딱. There is a ton of uncertainty about buying Russian oil. Whether it's about the ability to close deals or finding tankers willing to go to Russian ports. 이것만 딱 정확하게 읽으시면 핵심은 끝났어. 저기 부사는요, 말씀드렸죠. 우리가 부사는 긴 글 읽을 때 잠시 내려놓으세요. 왜냐하면 부사들이 너무 길어지면 문장이 꼴이 안 보여. 어려우십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빅 라인에, 빅 픽처에 해석만 달아볼게요. 부사 2개 뺐습니다. 전치사구 2개 빼고요. 그냥 해석을 했습니다. 자, 러시아 석유를 구입하는 것에 대한 많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해석이 깔끔하실 거고요. whether it's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영어 문장을 해석을 제대로 못하시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요. 접속사 and랑 두 번째 뭡니까? 대명사입니다. 자, 여기 봐요. it. 여기 it 무엇을 받는 말일까요? 그래서 제가 it을 집어넣었죠. 그것이라고 안 하고요. 자, 그 불확실성이라는 것이라고 제가 이 it을 대명사를 정확하게 넣어서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이해됩니까? 러시아 석유를 구입하는 것에 많은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죠? 그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자, about 뭐에 대한 것이든 그죠? about 했으니까 자, 뭐에 대한 것이든 했어요. 그죠? 뭐에 관한 거래를 성사시키는 자, close deals 했습니다. 그죠? 거래를 close 닫아야 되죠. 그러니까 거래를 성사시키는 능력에 대한 것이던 or 했으니까 or 했습니다. 그죠? 아니면 그죠? 자, finding tankers willing to go to Russian ports 했으니까 러시안 항구로 기꺼이 가려고 하는 이해됩니까? tankers 선박입니다. 그죠? 선박을 찾는 것에 대한 것이든 간에 러시아산 오일을 그죠? 석유를 사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금 깨끗해졌습니까? 이해되시길 바래요. 그러면서 이제 부사구 2개를 그냥 위치에 넣으면 돼요. close deal에 대한 것은 왜냐하면 given the sanctions on Russia's banking system 했습니다. 러시아 은행 시스템에 대한 제재 조치를 고려할 때 거래를 마무리 짓는 능력에 대해서 조금 불확실성이 있죠. 그죠? 이거 돈 받을 수 있겠는가? 그죠? 하는 것들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러시아 포트로 가는 선박을 구하는 게 그죠? 불확실하다.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왜요? 뒤에 amid shipping dangers in the war zone 했습니다. 자, 전장에서 그죠? 물건을 선적하는 위험, 그죠? 위험 안에서 이 소리죠. 위험 속에서 러시아 항구로 가려는 과연 배들이 있을까? 그죠? 그러니 그러한 어떤 불확실성들 때문에 어떻게 말했어요? 위에 러시아 기름이 안 팔리고 있었답니다. 마치 우리가 안 사기로 밴을 금지령을 내린 것처럼. 이해되시죠? 조금 신문이 깨끗해지셨길 바래.
그래서 밑에 부사구까지 넣어서 해석 한 번에 달아드릴게요. 자, 이렇게 두 개의 부사구를 제가 여기 넣어 드렸습니다. 자, 갑니다. But US oil producers can or won't fill the supply gap 했습니다. 자, 명사구가 미국의 석유 생산업자들은, 그죠? 여기 보면 재밌죠? OR 뒤에 지금 B가 뭡니까? won't예요. can't가 뭡니까? A 되죠. 요게 한 세트잖아.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미국 석유 생산업자들은 can't fill이고 or won't fill이랍니다. 채울 수도 없고 혹은 채우지 않을 거랍니다. 그죠? 이때 will을 뭐 고집의 will이다 이런 말 하죠. 뭐뭐 하지 않으려고 하다라는 의미로 쓸 겁니다. 그죠? The supply gap 했습니다. 그죠? 명사구. 석유 공급을 얘기합니다. 요거 신문에 있었던 글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 공급의 어떤 갭을 채울 수도 없고 혹은 채우려 하지 않을 거예요. Even though they couldn't make a fortune 했습니다. 제가 이제 make a fortune 할게요. 이게 더 일반적이거든요. make a mint보다는 얘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큰 돈을 could 했죠. 벌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됩니까? 접속사가 even though입니다. 부사절. Given the high prices and demand 했어요. 왜 큰 돈을 벌 수 있다 했죠? 여기 있잖아. 전치사구. 높은 가격과, 그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demand 뭡니까? 수요를 고려할 때라는, 자, 전치사 보입니까? given 고려할 때 요로 되죠. 문장을 다 놔볼게요. 자, 두 번째 단어 estimate입니다. 세 번째 뭐뭇을 추정하다, 뭐 추산하다, 평가하다, 뭐 견적을 봤다. estimate이라는 단어도 정말 자주 쓰입니다. 여기 살면. 자, we estimated it would cost about $5,000 했습니다. 그죠? We estimated it would cost about $5,000 했습니다. 여기 대선 생략 가능하니까 생략 가능하면 생략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해석해 볼게요. 우리는 추정했습니다. It would cost. 자, 중요한 단어 여기 하나 있네. cost란 단어. 얘 뭡니까?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의미가 뭐죠? 뭐뭐의 비용이 들다. cost 의미가 뭐뭐의 비용이 들다 하는 타동사예요. 그러니까 about $5,000 했을 때 이거 전치사구라고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기 about 뭡니까? 요 about 이거 부사입니다. 부사 아시겠어요? 의미가 뭡니까? 대략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약 5,000불. 그러니까 it would cost 어떻게 읽어야 돼요? It would cost $5,000가 그냥 끝이에요. 명사 $5,000. 그러니까 5,000불이 들 겁니다. 이 소리예요. 근데 about가 쓰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사입니다요. 약 5,000불이 들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쌤 막 이런 말 그죠? 약이 쌤 뒤에 5,000불이라는 명사구를 수식한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그래요 라고 말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부사가 명사를 수식하지 못한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사는 다 수식한다. 심지어 명사까지도. 그렇게 이해하세요. 자, 추정했습니다. It would cost, 그죠? 약 5,000불의 비용이 들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It is estimated that, 그죠? The project will last 4 years 했습니다. It is estimated. 수동태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것은 추정됩니다. 라고 말해요. 그죠? 추산됩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가요? The project will last 4 years 했습니다. 여기서 쓰인 last는 뭡니까? 뭐뭇이 지속되다, 계속되다 하는 자동사입니다. Definitely last는 자동사고요. VI라고 적었습니다. Intransitive verb라고 하거든요. 자, 4 years 이거 명사구입니까? 아니죠. 얘가 부사죠. 이번에는 adverb입니다. 그죠? 영어로 부사를 adverb라 그럽니다. last하고 4 years 사이에 이런 생각도 들죠. 쌤, 이 사이에 그냥 4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4 넣으셔도 됩니다. 4 넣으시면 4년 동안 지속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고요. 4이 없으면 4년간 지속될 겁니다 라고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왜? 있든 없든 4 years는 그 자체로 명사구처럼 보이겠으나 부사입니다. 조심하세요. 항상 그래머라는 것은 문장을 보고서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그래머를 갖고서 덤빈 게 아니라 주어진 글을 보고 내가 아는 그래머를 이용해서 완벽하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죠? 자, 갑니다. JP Morgan recently estimated more than 4 million barrels per day of Russian oil
has been effectively sidelined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문장을 딱 보니까 아이고 여기 that 하나 있었으면 좀 편했겠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게 주어 동사 쉽게 보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어우 주어가 어마어마하게 길죠. 이만큼이 주어. 자, has been sidelined 이게 지금 뭡니까? 동사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 이렇게 대시 접속사가 딱 들어가서 주어 동사 대 주어 동사면 문장이 쉽게 보이는데 대시 생략돼 버리니까 와 그리고 두 번째 주어가 보세요. 너무 길잖아. 가다가 숨 막힙니다. 그죠? 그러니 이렇게 읽고 나면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큰 그래머를 빅픽처를 보실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그래머를 공부할 때 JP 몰건은 최근에 평가했어요. 뭘 평가했죠? More than 4 million barrels. 자, 이것도 문제가 뭡니까? per day가 왜 거기 있니? 라는 생각 듭니까 혹시? 자,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 More than 4 million barrels of Russian oil 이렇게 해야 완벽하게 연결이 돼요. 러시아 석유의 400만 배럴보다 넘는 양이 이렇게 해석되는 거잖아요. 요는 뭐냐 하면 근데 이거 어떡합니까? per day 이거 부사거든요. 부사가 지금 저기 끼어 있으니까 너무 어색한 거야. 그래서 저는 이거를 뒤로 이렇게 활짝 빼버리려고요. 어떻게 읽어요? More than 4 million barrels of Russian oil per day has been effectively sidelined 하고 읽을 겁니다. 이거 혼자 읽으면 그죠? 이 문장이 이렇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뭡니까? 이렇게 전치사구로 부사가 정말 생뚱맞게 왜? 부사는 정해진 자리가 없으니까 어설프게 들어가 있어서 전체 그래머가 제 눈에 하나도 안 보이게 되는 그런 어떤 마법을 종종 부리니까요. 지금 제 수업 듣고 있는 분들은 이런 것에 당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할게요. 그리고 sidelined라는 동사가 지금 여기 쓰였는데 has been sidelined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수동태로 sideline 보통 축구할 때 이렇게 뭡니까? 빠져 있는 겁니다. sideline 야, 그 바깥에 sidelined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동이잖아. 당한 거잖아. 어떻게 당한 거예요? 사이드라인에 그러니까 옆쪽 선에 가입도로 만들어진 거야. 당한 거야. 뭔 말입니까? 경기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잖아. 밖에서 지금 선 바깥에서 구경하는 거잖아요. 배제되다. 그죠? 들어가는 것을 제지당하다. 못하게 하다 이런 느낌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400만 배를 넘는 양이 그죠? 효과적으로 has been sidelined 됐으니까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최근에 추정했습니다. 이런 말이 됩니다. 달아볼게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효과적으로 금지되어 왔다라고 그죠? sidelined라는 어떤 요 말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탭이라는 거. 우리가 UFC 좋아하시면 탭 친다 말을 많이 하죠. 타다닥 두들기니까 탭 한다 그러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항복해, 나 이 게임 포기했어, 뭐 이런 느낌의 말이라면 탭의 원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뭡니까? 수도꼭지죠. 수도꼭지. 뭐 수도 등의라고 제가 네이버 사전에서 가져오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수도꼭지. 그리고 이제 가볍게 뭡니까? 태핑한다. 가볍게 두들긴다. 그래서 살짝 두들기면서 뭡니까? 간 보니까 타진하다. 이런 느낌의 어떤 비즈니스 신문이면 뭐 타진해보다 이런 느낌으로도 쓰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turn the tap on 혹은 turn the tap off 했습니다. 뭡니까? 야, 수도꼭지 열어! 수도꼭지 잠궈! 이 소리입니다. 이해되죠? 보다 직역에 충실했습니다. 자, 그 꼭지를 여세요. off면 닫으세요. 이해됩니까? 자, on이면 여세요고요. off면 닫으세요죠. 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고로 외우잖아요. turn on한 무엇을 켜다 이런 말 그죠? 당연히 the tap 했으니까 수도를 켜다, 수도를 열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밑에 거 He kept tapping his fingers on the table 했습니다. 자, he kept tapping his fingers on the table 했습니다. 뭔 소리입니까? 자, 이런 거 제가 또 강조하죠. keep 동사의 ing 해석할 때 어떻게 해요? 쭉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뭐뭐 하다로 해석하세요. 그게 편해. 자, he kept tapping 했으니까 그는 계속해서 두들겼어요. 뭘 두들겼어? 그의 손가락을 태핑했어요. 손가락으로 두들겼어요. 어디를? on the table 전치사구죠. 그러니까 테이블 위를 그냥 토덕토덕토덕 이렇게 소리 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신문에 있던 내용입니다. 그죠? The Saudis have made crystal clear for months, even before the invasion, that the group doesn't plan to open up the oil taps anytime soon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읽으면서 아차 싶었는데 여기 왜 읽었나 싶어요. 자, 요렇게 보이세요? 컴마라고 제가 되게 강조하죠. 부사
추가적인 additional information입니다. 추가적인 정보.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우리가 그냥 이런 거 보면 무조건 얘는 뭡니까? 당연히 부사입니다. 그러니 문장을 읽으실 때는 이렇게 가야 돼요, 사실. The Saudis have made crystal clear for months that the group doesn't plan to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쭉 읽다가 그죠? 여기서 쭉 읽다가 뭡니까? 점프해서 that부터 그냥 바로 연결을 시켜야 돼. 바로 연결시키셔야 돼. 우리가 뭐 신문을 읽든 수능 공부를 하든 긴 글을 읽을 때는 무조건 이래야 돼요. 그래야지 뭡니까? 큰 줄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아니면 여기 지금 있잖아요. 컴마 사이에 이게 막 길어지죠. 그러면 3000% 빠져요.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딱 보세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 대명사, 더 그룹이 누굽니까? 라고 말하면 딱 보자마자 더 사우디가 그룹이네요 라고 말씀하셔야 돼. 이해되십니까? 자, the Saudis, 사우디 왕가는 이 소리입니다. made crystal, 자, have made crystal clear 이런 표현도 되게 많이 써요. 크리스털이 뭡니까? 수정이죠, 수정. 수정은 뭡니까? 맑게 투명하게 빛나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사우디가는 이 소리야. 더 더하기 last name에 s 붙이면 그냥 더 정스 하면 정간에 이런 소리를 해요. 그래머에서 그런 거 있습니다. 더 사우디스 했으니까 사우디 왕간에라고 할게요. 왕족, 그죠? 자, 사우디 왕족은 have made, 그죠? 크리스탈 클리어, 매우 분명히 해왔어요. 크리스탈만큼 투명하게 해왔대요. 그러니까 정말 깨끗하게 분명하게 얘기했대. For months 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이해되죠? 뭐를? The group doesn't plan to open up the oil taps 했습니다. 명사구 oil taps고요. the oil taps. 그러니까 그 그룹이 뭡니까? 그러니까 사우디 왕가가 계획하지 않는다고. 뭘 계획하지 않아요? open up 했어요. 그 석유 꼭지를, 그죠? 석유 꼭지니까 틀면 석유가 나오겠죠, 그죠? 수도 꼭지 틀면 물이 나오듯이 석유 꼭지를 open up, 활짝 열 계획이 없다, 그죠? 열 계획을 하지 않는다라고 수개월 동안 아주 분명히 해왔습니다. 이랬어요. 이해됩니까? 시간 부사 뒤에 anytime soon 했으니까 조만간 어떤 시간에도 이런 말이죠.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쓱 해놓고 큰 그림 봐놓고 뭡니까? 그 빠져있던, 그죠? 컴마 안에 내용 even before the invasion 이런 거 읽어보는 거예요. 심지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도 이미, 그죠? 말을 해왔다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죠? 우리 갑자기 기름 많이 생산하고 그런 일 안 할 거야 라고 수개월 동안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해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런 거 할 때 그냥 하나만 단어 할 때 하는 김에 하나만 말씀 더 드리면 여기 open up 했죠. 자, 여기 up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up이 부사로 있잖아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완전히 이런 의미, 그리고 끝까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죠? 이런 말 쓰죠. eat 하면 먹어 합니다. 그죠? eat up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먹어 이 소리입니다. stand 하면 일어나 이 소리죠. stand up 하면 어떻게 합니까? 똑바로 서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죠? sit 하면 앉는데 sit up 하면 탁 허리 펴고 똑바로 앉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런 up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부과해 준다라는 거. 그래서 open 하면 열다인데 open up 하면 끝까지 열어, 활짝 열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가 된다라는 거. 그죠? 또 제가 또 여기 완전히 끝까지 한다고 해서 up 볼 때마다 이걸로 해석하시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up은 위로라는 의미도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죠? 그래서 영어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지랄 맞죠? 단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너무 많으니까. 그때 내가 이 up을 위로라고 해석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완전히 어떤 끝까지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구분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그래머를 얼마큼 아느냐, 단어를 얼마나 아느냐를 논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이 좀 많았어요. 그죠? 이런저런 설명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단어도 있었고 그리고 그래머 한번 확인해서 긴 문장, 호흡 긴 문장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글 잘 읽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많이 읽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실 때는 짧게 읽어도 정확하게 읽는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